언제나 이 멋진 해설해 주시는 백성문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다음 소식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.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또 피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50대 남성이 서울시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에 그 다음 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야산에서 발견이 되는 사건인데, 자, 피해자는 사건 발생 불과 3일 전 경찰 신고와 함께 신변 보호 요청을 했고요. 경찰은 신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그런데 검찰에서 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겁니다. 영장이 반려된 이틀 뒤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. 자, 이 남성 범행 전에도 매일같이 피해자를 찾아왔었다고 하는데 목격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매일매일이죠. 매일매일. 남자분이 낮에도 찾고 저녁에도 오고 뭐 가라 그 소리밖에 못 들었어요. 어제 전에도 그러더라고. 내가 옆에서 한 10시 한 10분경에 빨리 가라 그 말밖에 못 들었어요. 여자가 쓰러져 있고. 자, 거의 매일 피해자를 찾아와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경찰 신고 뒤에 이 살인까지 저지른 건데, 이건 명백한 보복살인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 밤 10시 한 10여 분경쯤에 있었던 사건인데요. 이 50대 남성이 이 40대 본인의 여자친구였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또 함께했던 50대 남성도 공격해서 중태에 빠뜨린 사건인데요.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번 한 번 사건에 국한한 게 아니라 그 3일 전인 11일 날도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라고 해서 신고가 이루어졌었고요. 네.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 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, 이제 그 신청할 당시에 이제 죄명 자체가 네. 성폭행과 스토킹 관련이었습니다. 네. 뭐 일단 11일 날 있었던 일들은 폭행이나 협박 관련이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하기 좀 어렵습니다. 네. 그럼 성폭행 범죄나 이제 스토킹 범죄가 좀 명확하게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되는데 검찰 입장에서 그게 좀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 같고, 네. 그래서 이제 영장을 반려한 건데 그 이후에 3일 후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진 아니 겁니다. 근데 그렇다면 지금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이었으니까 네, 맞습니다. 스마트워치도 차고 있었을 네, 거 아니에요. 맞습니다. 그리고 긴급하게 SOS를 눌렀다고 하는데 네. 경찰이 늦게 온 건 아닌가 보죠?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14일 날 밤 10시 9분에 이 남성이 이 술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목격이 되고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정확하게 3분 후 10시 12분에 이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누릅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정확하게 3분 후 10시 15분에 경찰이 도착을 하는데,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스마트워치의 정확성 문제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워치를 신고하고 현장에 경찰이 3분 만에 도착했다는 건 네. 굉장히 기민하게 경찰이 움직였다는 걸 그렇군요. 알 수 있는 건데, 문제는 거기에서 한 3분 정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체를 했었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다른 지인이 이 지금 사고가 있었던 데를 다른 곳이라고 신고를 해서 좀 혼란을 겪었다라고 하는데, 우리가 이제 스마트워치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할 때 보면 수사기관에서 출동을 해도 바로 현장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번 역시 경찰은 기민하게 출동을 했습니다만 이 스마트워치의 성능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,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